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법리그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시험과 동일한 문항수 및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마법리그 9 실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총 45문항입니다. 45문항 중 27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는 기준입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된 것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었다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1번에서 가끔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2번에서 최근은 구체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4번에서 소변의 양이 많음은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5번에서 오랜만에는 시간이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문제 2.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시설장 및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번에서 예산 편성에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업무 내용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2번에서 대상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3번에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5번에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합니다. 문제 3.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입니다. 올바른 식사 자세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안쪽 깊숙이 등을 펴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앉는 것입니다. 1번에서 식사 전에 물, 차, 국 등으로 입을 축입니다. 2번에서 레몬이나 자몽같이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 사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음식을 삼키기 쉽도록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줍니다. 4번에서 숟가락은 둥근 바닥이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해야 합니다. 입안 깊숙이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제 4.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휴지로 닦아준다. 5.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2번에서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합니다. 3번에서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줍니다. 4번에서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어줍니다. 5번에서 마비된 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5. 연화 능력이 떨어져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국에 말아 제공한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제공한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제공한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제공한다입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유제품류를 먹일 때에는 마시는 것보다 떠먹는 유제품을 제공합니다. 1번에서 밥을 국에 말아먹는 식습관은 사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성도 높습니다. 3번에서 과일류는 숟가락으로 긁어 제공합니다. 4번에서 물을 자주 마실 경우 기도로 잘못 들어가 폐에 쌓이는 흡인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5번에서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를 유발합니다. 문제 6. 다음 중 경관 영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화가 잘 되도록 천천히 주입한다. 2. 영양액은 변질될 우려가 있어 뜨겁게 준비하여 제공한다. 3.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힌다. 4.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씻어서 소독한다. 5.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릴 필요가 없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힌다입니다. 위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고 잘 흘러내려가도록 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1번에서 너무 천천히 주입할 경우 영양액이 상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영양액은 체온 정도가 적절합니다. 4번에서 매번 깨끗이 세척하여 말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5번에서 남아있는 청각 기능을 고려하여 의식이 없어도 경관 영양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문제 7.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 윗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입니다.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1번에서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2번에서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위쪽을 보게 합니다. 3번에서 검지로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당깁니다. 4번에서 점적기는 눈, 피부 등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문제 8.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약은 대부분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특히 가루약이나 습기에 약한 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1번에서 대부분의 약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실온에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은 없습니다. 귀약을 냉장 보관하는 경우 어지럼증 등을 막기 위해 용기 부분을 손에 쥐고 있다가 미지근해졌을 때 투여합니다. 3번에서 안약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4번에서 가루약을 녹여서 보관하는 것은 안 됩니다. 5번에서 갈색병은 빛을 차단하여 약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은 안 됩니다. 문제 9.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준다입니다. 변기 중앙을 항문에 위치시킵니다. 1번에서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다시 닦아줍니다. 2번에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줍니다. 4번에서 침대머리를 올려 상체를 높여줍니다. 5번에서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10. 대상자의 화장실 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킨 후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때 잠시 서 있는 상태로 있게 한다.
2. 휠체어를 마비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비스듬히 붙인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이동시킨다. 4.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5. 화장실 문 밖에 응급벨을 설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입니다. 1번에서 대상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 앉게 합니다. 2번에서 휠체어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붙입니다. 3번에서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궈야 합니다. 5번에서 화장실 안에 응급벨을 설치합니다. 문제 11.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5.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입니다.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나 감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1번에서 둔부, 항문 부위, 회음부는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2번에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게 합니다. 3번에서 기저귀를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4번에서 기저귀 안쪽 면이 피부에 닿도록 깔아야 합니다. 문제 12.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 보행이 불가능함을 알려준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운 다음 배출구를 연 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4. 소변 양과 색깔을 하루에 한 번 확인한다. 5.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입니다.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1번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2번에서 소변 주머니를 비운 다음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코올솜으로 닦아야 합니다. 4번에서 소변의 양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하여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5번에서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문제 13.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위존성을 막기 위해 이동변기나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합니다. 2번에서 수면 시간 외에 창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번에서 욕창 초기에는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피부 발적이 생기면 이미 허열 상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4번에서 기저귀는 젖었을 때 신속하게 갈아주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5번에서 기저귀는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14.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입니다. 칫솔에 의치 세정제나 또는 주방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의치를 닦고 흐르는 미온수나 찬물에 헹굽니다. 1번에서 의치는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합니다. 2번에서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의치를 빼놓아 잇몸의 압력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3번에서 건조기로 말리는 것은 안 됩니다.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합니다. 4번에서 먼저 위쪽의 의치를 뺍니다. 문제 15.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5. 목욕을 미룬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목욕을 미룬다입니다. 목욕을 하기 전에 몸 상태 즉 열, 혈압 상승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혈압이 높은 대상자는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룹니다. 문제 16.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입니다. 안정된 자세입니다. 1번에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즉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아줍니다. 2번에서 공복 및 식사 직전과 직후는 목욕을 피합니다. 3번에서 안전 손잡이는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합니다. 5번에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대상자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느껴보게 합니다. 문제 17.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1.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2.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3.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4. 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다른 손은 엉덩이나 대퇴부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5.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다른 손은 엉덩이나 대퇴부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 목 밑에 깊숙이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다른 손은 엉덩이나 대퇴부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힙니다. 문제 18.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에서 마비된 쪽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건강한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 19.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1.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2.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입니다. 휠체어로 문턱 내려가기, 언덕 내려가기, 엘리베이터 타기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가야 합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려놓습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내립니다. 문제 20. 그림과 같이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입니다. 다리 쪽이 높아지면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해집니다. 문제 21.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섭씨 50도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입니다. 달걀을 요리하기 위해 깨뜨릴 때 껍질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오염물질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달걀은 먹기 직전에 씻어서 사용합니다. 1번에서 조개류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가 섭씨 85도에서 1분 이상 되도록 익힙니다.
2번에서 냉동식품의 실온 해동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미생물이 증가해 식중독 위험이 커집니다. 4번에서 채소와 과일은 물에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야 합니다. 5번에서 생선과 조개류는 하루 이내에 사용할 경우에는 냉장 보관합니다. 그 외에는 냉동 보관합니다. 문제 22.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배수구는 주방용 세정제와 솔로 닦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배수구는 주방용 세정제와 솔로 닦는다입니다. 1번에서 식기는 흐르는 물로 헹군 다음 소독하고 건조하여 보관합니다. 2번에서 설거지 순서는 기름기와 음식물이 적게 묻어있는 식기부터 합니다. 3번에서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입니다. 4번에서 유리그릇을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온도 차이 때문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문제 23.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병원 동행 전 항상 다니는 병원과 건강 상태, 약 복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1번에서 요양보호사의 차량 이용은 표준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에서 외출 시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준비합니다. 4번에서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 병원을 방문합니다. 5번에서 대상자의 상태는 상황에 따라 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제 24. 치매 가족이 느끼는 정서적 부담은 1. 분노 2. 피로 3. 수면장애 4. 가족 갈등 5. 시간적 제약.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분노입니다. 정서적 부담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정서적 부담은 분노, 무기력감, 죄책감, 우울, 소외감, 불안감 등입니다.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한,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2번과 3번에서 피로와 수면장애는 신체적 부담입니다. 4번에서 가족 갈등은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입니다. 5번에서 시간적 제약은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한입니다. 문제 25.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의 배우자가 주로 돌본다. 2. 결혼한 성인 자녀가 주로 돌본다. 3. 미혼 성인 자녀가 주로 돌본다. 4. 동거 별거 가족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재조정한다. 5. 전문가의 지원과 협조는 가족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동거와 별거 가족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재조정한다입니다. 동거와 별거 가족 내에서 적절한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많아집니다. 1번, 2번, 3번에서와 같이 치매 환자를 특정 가족이 주로 돌보면 가족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5번에서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면 가족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문제 26.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둡니다. 3.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문제 27.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손잡이가 크거나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1번에서 그릇은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합니다. 2번에서 빈속에 사탕을 먹으면 혈당을 갑자기 상승시킵니다. 4번에서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5번에서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28.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화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대상자가 옷을 벗으려고 하며 초조하게 배회할 때는 옷이 젖었는지 확인합니다. 배를 움켜잡고 배회할 때는 복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29.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2. 낮 시간에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4.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5.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입니다. 침대 옆에 걸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옷가지는 치워야 합니다. 2번에서 낮 시간에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을 주어야 합니다. 3번에서 운동량은 낮 시간에 늘려야 합니다. 4번과 5번에서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과 창문을 여는 것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창문, 현관문 등 모든 문은 잠궈야 합니다. 문제 30. 치매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1. 빨리 뱉으라고 명령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3.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5.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입니다. 휴지, 치약, 비누, 담배꽁초, 흙 등과 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일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는 대상자가 좋아하고 휴지와 유사한 형태의 쌀과자와 바꿉니다. 위험한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다른 간식과 교환합니다. 문제 31.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누워만 있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특정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 32.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오,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입니다.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하거나 딸 사진을 보러 가자고 하며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문제 33. 시설 침해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입니다.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릴 때는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갑니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소란을 피울 때는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퍼즐을 맞추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면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폭력적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대상자가 침대가 망가졌다고 마구 흔들며 뜯는 행동을 할 때는 윷놀이하기 등으로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할 때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러 가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칠 때는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 지르며 화를 낼 때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줍니다. 대상자가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라고 할 때는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문제 34.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입니다. 석양증후군 대상자를 돕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해질녘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는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해질녘만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울 때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옆에 있어줍니다. 해질녘만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는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합니다. 해질녘만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되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는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합니다.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는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라며 이끕니다. 제가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는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문제 35. 침해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나 즉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입니다.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는 요양보호사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상자에게 전하는 나 전달법입니다. 1번.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번. 언제가 좋을까요? 3번.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5번 사람들이 싫어해요 등은 요양보호사의 마음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문제 36.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종 적응 단계는 1. 부정 2. 분노 3. 수용 4. 우울 5. 타협.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분노의 단계입니다. 분노의 단계는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단계로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1번에서 부정의 단계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는 단계입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3번에서 수용의 단계는 정리의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지쳤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4번에서 우울의 단계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만 하는 단계입니다. 5번에서 타협의 단계는 죽음을 부정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는 단계로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37.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입니다. 오감 중 청각은 임종 단계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혼돈을 느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문제 38.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입니다. 화상 부위에 반지, 팔찌, 귀걸이, 양말 등이 있으면 빼주거나 벗겨야 합니다. 2번에서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크기가 넓으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3번에서 화상이 경미한 경우에만 멸균 드레싱을 합니다. 4번에서 바로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급니다. 5번에서 화상 부위에 치약,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9.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붕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입니다. 손상 부위에 반지나 팔찌, 시계 등이 있다면 미리 벗겨야 합니다. 1번에서 손상 직후에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냉찜질을 하면 손상 부위의 대사활동을 감소시켜 염증과 통증이 완화됩니다. 2번에서 압박붕대를 감을 때 단단히 감는 것은 좋으나 통증이 있을 정도로 꽉 조이는 것은 안 됩니다. 4번에서 손상 부위는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 주어야 합니다. 손상 부위의 거상은 손상 부위의 압력을 낮춰주어 붓기를 줄여줍니다. 5번에서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40.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합니다. 양팔을 쭉 편 상태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문제 41.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 중단, 충전 시에는 가슴 압박 지속입니다. 1번에서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으로 자동 반복합니다. 2번에서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하지 않습니다. 3번에서 전기 충격이 전달되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5번에서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즉시 적용합니다. 문제 42. 다음 치매 가족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힘도두기를 사용하여 치매 가족을 격려하고 있는 경우는 1. 이제까지 너무 잘해오셨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2. 아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힘드시군요. 3. 걱정 마세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4. 다른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5. 약물 치료가 좋을 것 같아요.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이제까지 너무 잘해오셨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격려하기와 희망 부여하기를 통해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힘을 드려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항상 힘이 되어줄 것을 확인시켜드립니다. 문제 43. 다음 치매 가족의 사례에서 공감하기를 사용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반응은 며느리, 시아버지를 돌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나 딸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아나 봐요. 요양보호사. 1. 며느리인데 참으셔야지요. 2. 남편이나 딸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잖아요. 3. 남편과 딸에게 순번을 정해 아버님을 돌보게 하세요. 4. 힘든 것이 많은데 남편이나 딸이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시군요. 5. 고생하고 있는 것을 남편과 딸은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힘든 것이 많은데 남편이나 딸이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시군요입니다. 가족들이 자신이 힘든 것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며느리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해드립니다. 남편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 서운하시군요. 라는 말과 같이 구체적인 공감을 표현해주는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문제 44.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 대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접근한다. 2. 약물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모든 증상에 대해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4. 가족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능력, 힘, 기억, 요구 등이 모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능력, 힘, 기억, 요구 등이 모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즐겨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활동을 통해 남아있는 능력과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치매 대상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합니다. 2번에서 비약물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3번에서 모든 증상은 제각각이 다른 원인과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4번에서 치매 대상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문제 45.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하는 경우는 80세 치매가 있는 남성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잠시 앉아있는가 싶으면 바로 일어나 실내를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마치 무언가 불안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배우자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일은 없다.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면 노인은 마구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 욕을 퍼붓는다. 때로는 주먹으로 배우자를 때리기도 한다. 그러나 배우자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기로 했다. 1. 반복 행동을 철저하게 제한한다. 2. 손잡기, 어깨 감싸기 등으로 대상자의 감정이 이해되었음을 알도록 한다. 3.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묻는다. 4. 과거 괴로웠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대상자의 주의를 전환시킨다. 5. 빠르게 걷기, 빠른 율동,
빠른 음악 듣기 등 속도감이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손잡기, 어깨 감싸기 등으로 대상자의 감정이 이해되었음을 알도록 한다입니다. 가볍게 등 두드리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닌 침해 대상자의 초조 행동입니다. 1번에서 반복 행동이 위험하지 않고 부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3번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캐묻지 않아야 합니다. 4번에서 과거 즐거웠던 것을 이야기하거나 대상자의 활동을 바꾸어 주의를 전환시킵니다. 5번에서 빨래 접기, 산책, 화초 돌보기, 조용한 음악 등 조용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